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여러분, 지금 옆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비어 있습니까? 평생을 함께한 그 사람 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곁에 있던 그 사람. 혹은 이제는 곁에 없지만 여전히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그 사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부부라는 것 참 묘한 인연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낯선 사람이었지요. 다른 집안에서 자라고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말투를 쓰던 두 사람. 그런데 어느 날 혼례를 올리고 나니 한 이불을 덮고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을 겁니다. 같은 방에서 자는 것도, 밥상을 마주하는 것도, 서로의 버릇을 알아가는 것도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러웠겠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그 사람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고, 밥을 하면 함께 먹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어느새 그 사람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젊은 시절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때가 있으셨지요? 월급 봉투를 받아와도 이것저것 빠져나가면 남는 게 별로 없고, 아이들 학비며 쌀값이며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 되지 않던 그런 날들. 겨울이면 연탄 한 장이 아까워 방 한 칸만 따뜻하게 하고 온 식구가 그 방에 모여 지내던 시절. 그때 옆에서 묵묵히 함께 버텨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돈을 벌어왔고, 아내는 집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손수 옷을 깃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예요.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힘을 냈지요. 그 시절 특별한 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비싼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하루를 견뎌내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그 평범한 날들이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함께 밥을 먹던 그 시간. 진지 드세요. 당신도 드시오. 별다른 대화 없이도 그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던 그 순간들.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고 아내는 바느질을 하고,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지요. 가끔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소. 오늘 시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사람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랬구려. 고생했소. 그래도 당신이 잘 견디셨으니 다행이네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봄이 오면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 구경을 하며 이것저것 구경하고 저녁 반찬 거리를 고르고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나란히 걷던 그 시간이 즐거웠지요. 여름 저녁이면 마당에 나와 더위를 식혔습니다. 부채를 붙이며 별을 보고 이따금 지나가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그 사람과 나란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김장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힘든 일이었지만 함께하니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담근 김치를 겨울 내내 먹으면서 우리가 함께 담갔지 하고 뿌듯해했지요. 겨울밤은 길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이불을 덮고 누우면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눈이 내리는 밤에도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는 그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면 세상 무엇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이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어느새 자식들이 자라서 학교에 가고 또 어느새 장성해서 집을 떠나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부부만 남았습니다. 그때쯤 되면 서로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여기까지 왔구나.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정작 그런 마음을 입 밖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았소. 고맙소. 평생 고생만 시켰소.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색해서 쑥스러워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이렇게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굳이 말로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그 평범한 날들이, 그 소소한 일상이 사실은 기적 같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아침에 함께 눈을 뜨는 것, 밥을 함께 먹는 것, 나란히 앉아 저녁 바람을 쐬는 것, 그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헤어져야 하는 사람들,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옆에 그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잃고 나서야,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 평범했던 날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시절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느 날 갑자기 파도가 몰려와 우리를 휩쓸어버리는 순간이 있지요.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 온 가족이 흔들리는 그런 때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절을 겪으셨을 겁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던 날, 수십 년을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 했던 그날, 손에 퇴직금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가족들 얼굴을 어떻게 보나? 그런 생각에 차마 집 앞까지 갔다가도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면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혹은 당신의 남편이. 들어오셨어요? 힘드셨지요? 아무 말 없이 옷을 받아주고 따뜻한 물수건을 내밀어 주던 그 사람.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길이 있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무너질 것 같던 마음이 간신히 버텨졌습니다. 아니면 이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갑자기 큰 병을 얻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을 때,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입원해야 합니다 하던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옆 의자에는 늘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좁은 의자에서 졸다가 목이 뻐근해도, 병원 음식 냄새가 싫어도 그 사람은 곁을 지켰습니다. 물 드릴까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아프다고 칭얼대면 손을 잡아주고, 잠이 안 온다고 하면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좋아지실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그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도 힘이 났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라도 나는 일어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혹은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애써 키운 자식이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아니면 사고를 쳤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요.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자책하며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됩니다. 함께 걱정하고 함께 방법을 찾고 함께 자식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혼자였다면 견디지 못했을 일들을 그 사람이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힘들 때일수록 그 사람이 더 고맙게 느껴지던 순간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 것 같을 때 오직 한 사람만은 내 편이 되어주던 그 사람. 말로 위로하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던 그 존재. 가난했던 시절, 쌀독이 바닥나고 통장 잔고가 떨어졌을 때, 남편은 밤늦게까지 일을 했고 아내는 이웃에게서 쌀을 구워왔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그렇게 말하면 아내가 대답했지요.
무슨 말씀을? 우리 함께 있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둘이 함께 버티니 견딜 수 있었고 함께 일하니 조금씩 모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형편이 나아졌을 때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참 고생 많이 했소. 그래도 함께해서 견딜 수 있었지요.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사람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내 힘듦을 지켜본 사람, 누구보다 많이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 세상 그 어떤 친구, 그 어떤 가족보다도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일을 겪으셨을 겁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내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간호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허리가 아파도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당신이 깨어나면 내가 맛있는 미역국을 끓여줄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그 반찬도 만들어줄 거예요. 그렇게 속삭이며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편이 깨어났을 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았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포기했을 것이다. 그 마음이 서로에게 전해졌지요. 어떤 분은 이런 일도 겪으셨을 겁니다. 아내가 오랜 병치레 끝에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남편은 매일 아침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천천히. 내가 잡고 있을 테니 일어나 보시오. 휠체어에 태워 햇볕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여주고 밤에는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팔도 저렸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소. 당신이 편하면 나도 좋소. 그렇게 말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요? 밤에 혼자 부엌에 나와 앉아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늘 씩씩한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고난은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했지요. 평온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힘들 때가 되어서야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눈을 뜨는 것. 잘 주무셨소? 네, 당신도요. 그 짧은 인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함께 밥을 먹는 것. 많이 드시오. 당신도 드시오. 그 평범한 식사 시간이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 천천히 걸으시오. 당신도 조심하시오. 그 느린 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힘든 시절을 함께 겪고 나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도 어떤 일이든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지요.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해지고 주름이 깊어져도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름 하나하나가, 그 흰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세월의 증거였으니까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일어선 시간들의 흔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난은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동반자가 무엇인지, 혼자서는 결코 견딜 수 없는 일들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도 당신과 함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화려한 선물을 주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겠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겠지. 그렇게 안심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깨어나지 않았던 날,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입니다. 평소처럼 깨웠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어깨를 흔들어도 손을 잡아도 아무 반응이 없었지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났다는 것을,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의 충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을 겁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흔들어도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서 이별을 맞이하셨을 겁니다. 오랜 투병 끝에 의사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나왔을 때,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럴 리 없어. 하지만 병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 사람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 나를 두고 어디 가는 거요? 나를 혼자 두고 어디 가요? 울부짖어도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별을 맞이하셨을 겁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선 그 사람이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기다려도 오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님의 보호자이십니까?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왜 조심하지 않았소? 왜 나한테 한마디 남기지 않았소? 원망하고 또 원망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별 앞에서 우리는 모두 무력합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아무리 애원해도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후회가 시작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할 걸 그랬다. 그때 더 잘해줄 걸 그랬다. 그때 한 번만 더 안아줄 걸 그랬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말은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 말들을 쑥스럽다는 이유로, 어색하다는 이유로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했어야 했습니다. 표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내 곁에 없으니까요. 밥상을 차릴 때도 눈물이 납니다. 평생 두 그릇을 놓았는데 이제는 한 그릇만 놓아야 합니다. 진지 드세요. 습관처럼 말을 건네다가 대답이 없다는 걸 깨닫고 울음이 터집니다. 빈 의자를 바라보며 밥을 먹는데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잠자리도 괴롭습니다. 평생 함께 누웠던 자리인데 이제 혼자 눕습니다. 이불 반쪽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베개, 그 사람의 이불, 그 사람의 자리.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 사람만 없습니다. 밤마다 그 빈자리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옆구리가 시리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제야 알겠습니다. 옷장을 열 때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 사람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평소에 즐겨 입던 그 옷, 명절 때 입던 그 한복, 외출할 때 걸치던 그 코트. 손으로 만져보면 그 사람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 어디 갔소? 왜 이 옷들을 두고 갔소? 옷을 끌어안고 한참을 웁니다. 화장대 위에는 그 사람이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빗, 화장품, 안경. 이제 이걸 어쩌란 말이오.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습니다. 만질 때마다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마당을 거닐 때도 그 사람이 보입니다. 저기 마루에 앉아 있을 것 같고 저기 텃밭에서 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보, 물 좀 가져다 주시오. 그렇게 부를 것만 같은데 돌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텅 빈 마당만 남았습니다. 이웃을 만날 때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지냅니다. 겨우 그렇게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럭저럭이 아니지. 하루하루가 지옥이지.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웃으며 넘어갑니다. 명절이 되면 더 힘듭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 그 사람 자리만 비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많이 그리우시죠? 하고 물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그리운 정도가 아니지. 미칠 것 같지. 밤이 되어 혼자 남으면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당신 보고 싶소. 너무 보고 싶소. 베개를 적시며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꿈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꿈속에서는 그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웃으며 다가와 손을 잡아줍니다. 왜 그렇게 울고 있소? 내가 여기 있잖소. 너무 반가워서 울면서 웃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왔소?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오. 미안하오. 이제 안 갈 테니 걱정 마시오. 꿈속에서는 다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웃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다시는 떠나지 마시오. 제발. 그런데 눈을 뜨면 다시 혼자입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고 그 사람은 없습니다. 꿈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칼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차라리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꿈속에서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습니다.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그때 화내지 말 걸 그랬다. 사소한 일로 다투었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왜 그렇게 하시오? 당신은 늘 그렇소. 별것도 아닌 일로 언성을 높이고 며칠씩 말을 안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참을 걸, 그때 먼저 사과할 걸 그랬습니다. 그때 더 다정하게 대할 걸 그랬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날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좀 피곤하오. 그렇게 외면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시간을 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때 더 많이 안아줄 걸 그랬다. 손을 잡고 싶었지만 쑥스러워서 못 잡았고, 안아주고 싶었지만 어색해서 못 안았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그런 걸 하는 게 민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한 번이라도 더 손을 잡아줄 걸. 한 번이라도 더 꼭 안아줄 걸.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제 곁에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미안해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별의 잔인함입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남겨진 자리에서 평생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별 후의 삶은 견디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하루를 보내는 것도 모든 게 견디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내고 난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날들. 이제 어떻게 사나? 무엇을 위해 사나? 그런 생각에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을 겁니다. 자식들이 찾아와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밥 좀 드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응. 알았다. 대답은 하지만 입맛이 없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모래를 씹는 것 같습니다. 건강 챙기셔야죠.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면 걱정하실 거예요. 자식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저들도 걱정되지만 저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그냥 웃어 보입니다. 괜찮다. 걱정 마라. 나 잘 지낸다.
하지만 자식들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혼자입니다. 텅 빈 집,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 그 정적이 귀를 먹먹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물건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옷장 속 옷들, 화장대 위 물건들, 신발장의 신발들, 모두 그대로 두고 매일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정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손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 물건들을 치우는 순간 정말로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만 같아서 몇 달이 지나고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계속 두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 그래야겠지. 결국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을 하나하나 꺼내 개키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옷은 명절 때 입던 옷이었지. 이 옷은 내가 사준 옷이었는데 하나하나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기부하고 어떤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아끼던 것들은 참아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상자에 담아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것만은 간직하고 싶구나. 정리를 하고 나니 집이 더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흔적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TV를 보고 산책을 나가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공원을 걷다가도 문득 생각났습니다. 여기 그 사람이랑 자주 왔었지. 저 벤치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곤 했는데 벤치에 앉아 빈자리를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옆에 앉아 있을 것만 같습니다. 마트에 가도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이건 당신이 좋아하던 반찬인데 습관처럼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멈칫합니다. 아, 이제 이걸 먹을 사람이 없구나. 다시 제자리에 놓습니다. 그렇게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 혼자라는 게 실감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리움은 깊어집니다. 봄이 오면 그 사람과 함께 보던 꽃들이 다시 핍니다. 올해도 꽃이 피었네요. 당신 보고 계세요? 혼자 중얼거리며 꽃을 바라봅니다. 여름 저녁 마당에 나와 앉으면 옆자리가 너무 비어 보입니다. 전에는 함께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혔는데 이제는 혼자입니다. 가을이 되어 낙엽이 지면 그 사람과 함께 걷던 길이 생각납니다. 낙엽 밟는 소리 좋아했잖아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겨울이 되어 눈이 내리면 그 사람과 함께 보던 풍경이 떠오릅니다. 눈 오는 날 따뜻한 군고구마 먹는 거 좋아했지. 혼자 군고구마를 먹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은 더욱 힘듭니다. 결혼 기념일이 되면 혼자 조용히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오늘이 우리 결혼한 지 년째 되는 날인데 자식들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그 사람의 생일, 기일, 우리가 함께한 모든 특별한 날들을 그날들이 되면 사진을 꺼내봅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 자식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사진 속 그 사람은 웃고 있습니다. 당신 참 예쁘게 멋지게 웃고 있네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을 겁니다. 보고 싶소. 정말 보고 싶소.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집니다. 밤이 되면 더욱 외롭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 있습니다. 이불을 끌어안고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 어디 있소? 나 여기 있소. 혼잣말을 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리고 꿈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꿈속에서는 여전히 함께입니다. 손을 잡고 걷고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혼자입니다. 또 꿈이었구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은 더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아파서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그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웠다면 이제는 그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움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그리움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을 사랑했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고 새로운 삶을 사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말이 이해는 됩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어떻게 잊습니까? 내 삶의 반쪽이었던 사람을, 내 모든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비록 곁에 없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도 그 사람이라면 뭐라고 했을지 생각합니다. 이럴 땐 당신이 이렇게 말했었지. 그 말을 떠올리며 결정을 내립니다. 힘들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며 힘을 냅니다. 당신이 보고 있을 텐데 나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일으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말이야.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슬퍼하다가도 이내 웃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랬지. 그땐 참 웃겼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사랑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그 사람과 함께 웃었던 기억, 함께 울었던 기억, 함께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숨쉬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사람도 함께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그리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움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립고 그립기 때문에 아직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십시오.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추모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사람에게로 갈 것입니다. 그때 다시 만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 오래 기다렸소. 미안하오. 늦었소. 아니요. 이제 왔으니 됐소. 그리고 다시 손을 잡을 겁니다. 이번에는 영원히 놓지 않을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했던 우리이기에, 그 사람이 바랐던 우리이기에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움을 안고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남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이 사랑한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당신의 그리움도, 당신의 눈물도, 당신의 사랑도 모두 소중합니다. 부디 그 마음을 간직하며 오늘도 따뜻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